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부자의 사고법, 나폴레온 힐, 100년을 관통하는 성공 철학, 나폴레온 힐 지음, 김정혜 옮김, 흐름 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을 가장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법, 부와 성공의 날개를 달아라. 나폴레온 힐이 클레멘트 스톤과 공동 집필한 베스트셀러 부자의 생각을 훔쳐라를 포함한 힐의 몇몇 저서에는 각 책을 가장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실려 있다. 당신을 찾아온 놀라운 힘을 활용하려면 먼저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성공 원칙들은 말하자면 공공재다. 즉, 교육 수준, 인종, 성장 배경 등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유익하다. 하지만 자신이 실패할 운명이며 무엇을 해도 실패를 피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이 책만이 아니라 백약이 무효다. 당신은 절대로 실패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당신이 어떤 운명을 살지는 오직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R2A2 공식. R2A2 공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물론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R2A2 공식으로 당신의 성공을 보장해줄 두 가지 필승 원칙이 있다. 1. 당신이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원칙과 기법, 그리고 수단을 인지하고, 연관시키고, 동화시키고 적용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R2A2 공식이다. 보다시피 R2는 인지하고 연관시키는 것을, A2는 동화시키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스스로에게 자유자재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단, R2A2 공식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를 따라야 한다.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유익한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이 책에서 당신의 목표와 관련 있는 의미와 단어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의미와 단어에 관심을 집중하라. 오직 당신만을 위해 쓰인 책처럼 생각하며 읽어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이나 내용이 있으면 밑줄을 쳐라. 잠재력 있는 유익한 사업 아이디어의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여백에 기록하라. R2A2 공식을 적용할 때 R2보다 행동과 관련 있는 A2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허둥대다가 R2 단계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 소리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아무리 유익한 법칙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그림의 떡이다. 모든 자기계발서가 그렇듯 이 책 속에 담긴 아이디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책값만큼의 가치도 없을 것이다. 나폴레온 힐 재단 5장 모든 것이 시작되는 토양, 정신. 인간의 정신은 많은 특성과 다양한 성향이 합쳐진 혼합물과 같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낙관론과 비관론, 사랑과 증오, 건설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 친절과 잔인 등은 물론이고 더 많은 특성과 성향으로 이뤄진다. 인간의 정신에는 그 모든 것이 혼재하며 사람마다 정신을 다루는 특성과 성향은 제각각이다. 정신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법. 우리 각자가 어떤 지배적인 특성을 지니는가는 주로 환경, 배움과 훈련, 인적 네트워크, 자신의 생각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생각이 특히 중요하다. 정신의 영구적인 집을 짓는 모든 생각은 타인의 정신을 구성하는 특성과 성향 중에서 자신과 가장 닮은 것들을 끌어당긴다. 또한
오랫동안 집중해서 고민함으로써 의식 영역에 각인되는 모든 생각도 그런 자석처럼 작동한다. 앞서 말한 대로 생각은 대지에 뿌려진 씨앗과 같고 그 본질에 부합하는 작물을 키워내고 증식하며 성장한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결론은 명백하다. 정신에 파괴적인 생각을 담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조만간 신체 활동을 통해 세상으로 나갈 방법을 모색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암시의 원리에 의거해서 행동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정신의 뿌리를 내리고 정신이 집중하는 생각들이 행동으로 발현될 거라는 말이다. 전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피할 수 없는 법칙이 하나 있다. 자양분과 쓰임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거나 쓰이지 않는 모든 생명체는 필히 죽는다고 규정하며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인간 정신의 특성에도 정확히 적용된다. 모든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듯이 정신을 구성하는 특성도 정신 안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자양분을 공급받고 활용되어야 한다.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특성이 무엇이든 그것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그 특성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비틀어 보면 인간 정신의 유해한 성향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굶겨 죽이면 된다. 이른바 용불용이다. 나아가 자기 암시를 통해 정신을 구성하는 건설적인 성향에 끊임없이 집중하면 된다. 자기 암시의 원리는 응용 심리학에서 근본적인 주요 원칙 중 하나다. 이 원리를 적절히 이해하고 작가, 철학자, 교육자, 설교가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인간의 정신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노력하는 데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것도 20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 암시의 힘은 이토록 위대하다. 당신은 자기 암시 원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가? 지금은 당신 자신만 따로 떼놓고 생각해보자. 누군가가 자기 암시 원리를 보편적인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때까지 기다릴 텐가? 아니면 지금 당장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기 암시 원리를 사용할 텐가? 당연히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후자가 당신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자기 암시의 원리를 공부하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것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 인간 정신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힘에 대해 배우고 또 배워라.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자 모두에게 공평한 힘이다. 이 정신이라는 놀라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소한 걱정과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놀란 만큼 단기간에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다. 그중 빠른 사람은 몇 시간 만에 실패의 길에서 벗어나 성공의 길에 올랐고 오래 걸린 사람도 몇 달을 넘기지 않았다. 당신이 원한다면 수천 건의 사례를 들려줄 수도 있다. 누구나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통제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멀리에서 찾지 않아도 된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들려있다. 이 책은 내가 15년에 걸친 실패의 세월을 견뎌낸 성공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응용 심리학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지능적으로 실천한다면 누구라도 과거의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킬 수도 삶에서 바라는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인간 정신의 작동 원리를 통달하게 되면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학 분야에서 구축된 원칙들을 실천한다면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도 있다. 인간의 정신에는 신비주의라고 특정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인간의 정신은 물리학과 경제학에서 확립된 법칙과 원리와 조화를 이루며 기능한다. 당신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원하는 대로 당신의 정신이 기능하도록 할 수 있다.
당신 정신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삶에서 어떤 지위에 있건 당신 정신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서 정신의 통제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더라도 그 소유권은 당신이 행사해야 한다. 정신의 위대한 힘에 대해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두려움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감과 용기로 충만해질 것이다. 보복의 법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명성을 얻거나 부를 축적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높은 지위와 막대한 부를 얻은 뒤에도 그것을 영원히 유지하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따라주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의 선의가 없다면 누구도 명예로운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의 동의 없이 막대한 부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니, 유지는 고사하고 유산을 받지 않는 한 애초에 그런 부를 축적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다. 요컨대 돈이든 지위든 그것의 달콤한 열매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에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가에 달려있다. 가령 자신이 관계 맺은 모든 사람에게서 선의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런 사람은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가진 재능의 한도 내에서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그러고 나면 그들의 마음을 관통해서 명성과 부 모두로 또는 둘 중 하나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열린다. 물론 보복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들의 선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행여 있다고 해도 나는 이제껏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 이런 주고받음, 보복의 법칙에는 추측도, 불확실성도, 우연의 요소도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확률의 문제도 아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보복의 법칙을 어떻게 사용해야 그 법칙의 뒤통수를 맞지 않고 우리에게 이로울지 알아내는 것은 우리의 숙제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과 관련해 누구나 아는 사실에서 시작하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받는 대로 똑같이 대갚아주는 경향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에게 협력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협력할 것이요.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은 우리도 적대시할 것이다. 누군가를 적대시하면 상대방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고 누군가를 친구로 대하거나 그에게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도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줄 것이다. 이것은 2 더하기 2가 4인 것만큼이나 분명한 진실이다. 간혹 보복의 법칙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은 그저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는 속담 속의 주인공일 뿐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보복의 법칙대로 반응한다. 어깨에 강목을 올리고 다니며 시비거리를 찾는 사람은 그저 재미삼아 그 강목을 건드리는 사람을 하루에만도 좋게 수십 명은 만나게 되어 있다. 만일 당신도 누구라도 걸리기만 해봐 하는 태도로 사람들을 시비조로 대해본 적이 있다면 무릎을 탁 칠 것이다. 본래 세상 이치가 다 그렇다. 누구에게라도 미소 띈 얼굴로 친절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정반대로 행동하면 미움받는다는 것에 굳이 증거가 필요할까? 이런 보복의 법칙은 우주 만물에 적용되는 강력한 힘으로써 상대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밀쳐낸다. 하물며 땅에 떨어진 도토리에도 그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가? 따뜻한 햇볕에 반응해 도토리에서 작은 떡잎 2개를 딴 싹이 나와 무럭무럭 자란다. 또한 도토리는 그 싹이 튼튼한 떡갈나무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끌어당긴다. 인간의 뇌에 둥지를 트는 모든 생각도 작은 도토리와 다르지 않다. 건설적인 것이든 파괴적인 것이든 친절한 것이든 무례한 것이든 생각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요소들을 끌어당긴다. 온 정신이 증오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면서 정반대의 감정이 싹트기를 기대하는 것은
도토리가 버드나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우주 전체에서 물질의 형태를 띠는 모든 것은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는 원천에게로 끌린다. 인간도 그렇다. 지적 능력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끌리는 것은 누구도 무엇도 말릴 수 없다. 인간의 정신은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정신하고만 관계를 맺는다. 이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을 끌어당기는지는 당신의 정신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다행히도 그런 성향을 통제하는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당신의 정신이 그에 맞는 성향을 갖게끔 만들어야 한다.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또한 당신이 의식적으로 사용하든 아니든 그 법칙은 항상 작용한다. 부자가 되는 열쇠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있다. 철강왕으로 유명했던 앤드류 카네기는 살아생전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고도 세상을 떠날 때 수억 달러의 재산을 남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카네기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부러워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카네기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을 알아내려고 자신의 뇌를 혹사시켰다. 앤드류 카네기가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는지는 내가 알려줄 수 있다. 어쩌면 카네기의 방법에서 당신이 부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됨직한 아이디어를 얻을지도 모르겠다. 카네기의 비법을 해부하기 전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하자. 카네기가 보통 사람들보다 선천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고 그의 행동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방할 수 없는 것은 없었다.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법은 이것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두뇌를 선택하고 결합시키며 관리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쌓았다. 이는 그가 젊은 나이에 깨쳤던 두 가지 깨달음에서 비롯됐다. 첫째, 철강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한 사람의 천재적인 재능보다 더 많은 재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의 사업과 산업은 최소 두 종류의 사람들, 관리자와 기획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카네기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직접 뽑아서 조직하고 이끌었다. 또한 그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열정과 열의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만들었고 그들 서로는 물론이고 카네기 자신과도 협력하도록 유도했다. 다른 사람들의 두뇌를 사용하지 않고 카네기처럼 막대한 부를 축적하겠다는 꿈을 꾼다고? 아서라. 한 사람의 두뇌가 다른 여러 두뇌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오직 단독으로 생산하고 추적하며 소유할 수 있는 양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정신을 고도로 조직화하고 그와 조화롭게 행동한다면 한 사람의 두뇌가 축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양은 사실상 무한대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신에게 없는 뇌력을 지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법을 배워라. 가령 당신이 기획자 유형이라면 사람들을 선택할 때 최소한 일부라도 관리자 유형을 포함시켜야 한다. 동업 관계든 조직이든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며 성공하려면 성공의 필수적인 모든 특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 능력을 지닌 다양한 인재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조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되 그것을 유지할 줄 모른다. 또 다른 사람은 조직의 가치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창출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관리자 유형과 기획자 유형이 조화를 이루며 일할 때 조직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성공에 필요한 재능 하나는 차고 넘치는데 다른 모든 필수 재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사람이 조직을 운영한다면 그 조직의 운명은 보나마나 가시밭길이다. 실제로 오직 그 이유만으로 고전하며 비틀거리다가
결국 파산의 멍에를 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기업이 많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자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다양한 재능을 지닌 두뇌들이 균형을 이루며 호흡을 맞춰야 한다. 그것도 다양한 수준의 관리자 유형과 기획자 유형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야 한다. 악을 선으로 갚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면 어떻게 하는가? 당신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그 사람을 반격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런 엄청난 힘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써보지 않을 텐가? 무언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건설하는 데 투자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보통 사람들이 아무 쓸모없는 파괴적인 노력에 일상의 75%를 쓴다고 생각한다. 당신에게 해를 입히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벌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악을 선으로, 원수를 은혜로 되갚는 것이다. 누군가의 잔인한 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그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석탄이 친절한 행동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증오하는 것은 순전히 시간 낭비일 뿐이다. 게다가 증오는 한술 더 뜬다. 인간의 마음에서 오직 가치 있는 감정들만 쪽집게처럼 골라 고사시키고 건설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든다. 증오에 물든 생각은 오직 한 사람, 그 생각에 탐닉하는 본인에게만 해를 입힌다. 증오와 분노의 감정이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해악은 술과 마약의 견조도 모자라지 않는다. 편협함, 이기심, 탐욕, 사소한 질투심 등을 초월할 정도로 현명하고 도량이 넓은 사람은 운이 좋다. 그런 네 가지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의 영혼에서 더 나은 방향의 충동을 없애고 그 대신 인간의 마음이 폭력을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사고 지악이라고 불러도 좋다. 나는 분노의 감정으로 뭐라도 이득을 보았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 훌륭한 영혼이 깃든 사람은 대개가 쉽게 노여워하지 않고 주변 사람 중 누군가를 파괴하거나 그가 하는 일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진실로 잊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 그런 영혼이 누리는 행복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